오늘의 핵심 뉴스와 관련 주식 동향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구글 터보퀀트입니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인공지능 기술인 터보퀀트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약 6배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극좌표 압축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인공지능 기술 터보퀀트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도입되면 메모리 반도체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이 2.4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주가가 18% 급락하며 증권가에서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증자가 차입금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시장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18%나 급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화솔루션 보통주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은 한화솔루션 보통주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엔트리입니다. SK증권은 산일전기가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에 편입되면서 멀티플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매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 탑재되는 변압기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ASP가 높은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대 창원 LG입니다. 새 외국인 선수 갤러웨이가 KBL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LG는 대구에서 열린 경기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이겨 매직 넘버를 4로 만들면서 우승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키워드는 브라질 대 프랑스입니다. 최근 브라질의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및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축구 선수 미나미노가 부상에서 회복되어 다가오는 월드컵에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키워드는 덴마크 대 북마케도니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덴마크 또는 체코를 처음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덴마크는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4대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유럽 플레이오프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역. 오늘의 일곱 번째 키워드는 티빙입니다. 티빙은 KBO 리그의 독점 생중계를 통해 강력한 스포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야구에 특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티빙 슈퍼매치나 팬덤 중계 같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스마트 TV를 통한 현장음 전달 기능을 확장해 팬들이 경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여덟 번째 키워드는 30기 옥순입니다. 최근 방영된 나는 솔로 30기의 출연자인 옥순과 영수가 방송 후에도 여전히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방송 당시에는 갈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과거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달콤한 분위기를 연출해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홉 번째 키워드는 쇼미12입니다. 엠넷의 예능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12분 이하 쇼미 12분에서 래퍼 메이슨 홈이 삭발이라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파이널에 진출했고 세미파이널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김하온도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의 열 번째 키워드는 이근한입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한이 지난 29일 향년 88세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1970에서 80년대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영화 남영동 1985분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11번째 키워드는 기름값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2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12번째 키워드는 나스닥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기술주가 대거 매도되며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2.38%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13번째 키워드는 이정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뉴욕 양키스와의 메이저리그 MLB 개막전에서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0대7 패배에 일조했습니다. 그동안 시범 경기에서 뛰어난 타격감을 선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하고 침묵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시범 경기의 활약이 일시적이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14번째 키워드는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 등 여러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실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오늘 날씨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에 이르는 따뜻한 날씨를 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15번째 키워드는 서인영입니다. 가수 서인영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결혼식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이 이혼을 예감했다는 주변의 반응을 전했으며 결혼 후 연예계 활동을 잠시 중단할 고민을 했으나 은퇴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과거 코 성형수술을 받았던 사실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